반갑습니다. 2022년 3월 11일 마감 시황을 진행하게 될 이석현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지수 점검 첫 번째, 그리고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 마감 시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는 코스닥과는 다르게 살짝 조금 하락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2,600원과 2,700원 사이대에서 강력하게 박스권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딱 보았을 적에 좀 이제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흐름이 설정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 한번 받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기간 조정 한번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했다가 얘가 어느 한 방향을 한번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방향을 그려줬어요. 예, 왜? 오미크론 터졌고 좀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저기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뭐 이거 굉장히 좀 싸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쫄은 거예요. 이건 시장이 쫄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좀 이제 기간 조정식으로 봤다가 오늘 조금 살짝 어제에 이어서 좀 이제 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처럼 계속 이제 장기화가 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 선반영이 돼버려요.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그거를 깔고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왜? 결국은 주식시장을 써먹어야 돼요. 예, 자금 굴려가지고 자본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 났다고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시장을 이용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선반영 된 걸로 딱 치고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방세 받고 이제 밑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딱 이제 보여지다가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한번 받았죠. 이렇게 이제 가다가 밑으로 뚝 떨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떨궜습니다. 오미크론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 터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돌다 보니까 이때 오미크론 굉장히 터져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가격 조정 한번 받았다 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받은 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다음은 뭐다?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데 위로 가게 될지 아래로 가게 될지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위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장기화가 됐건 빨리 끝나게 됐건 일단은 시장이 이제 적응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얘가 위로 딱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중간을 기다리게 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게 될지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강하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지도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은 굉장히 좀 혼조세예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상승 마무리가 돼서 그런 대로 살짝 조금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긴 한데 지수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운수장비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이제 파란색으로 많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을 한번 볼 텐데, 당일날 상한가를 친 종목을 일단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향후에 시장이 어느 테마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될지를 좀 그럴싸하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H세미콘, 이화공영, KD,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신기계,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이제 각각 상한가를 마무리 쳤는데, 자, H세미콘은 어제도 상한가를 쳤어요. 2연상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뿐만이 아니라 거의 반도체 패권이 자유세계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율경쟁 하다 보니까 이제 서방세계가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건데, 이참에 확실히 말뚝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자유세계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AT 세미콘이 강세를 보였고, 두 번째는 이화공영인데, 이건 이명박 그 대운하 테마주인데 왜 오르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을, 사면할 거로 강하게 예측이 돼서 올랐어요. 이거 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데, 테마주가 원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아무런 의미 없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KD나 한신기계 같이,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건설업인데, 그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5월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강하게 지금은 이제 공급을 막은 상태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게끔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더 이상 매매가 안 돌게 해가지고 집값을 낮추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시장으로 움직여졌죠.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시장에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예.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건설 붐이 일어날 거고 KD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요 흐름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한신기계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 공기 압축 산업이라고 있어요. 이 공기 압축 산업이 정말 우리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공기 압축 산업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활용이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원전 굉장히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수혜를 이룰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돼서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와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 이전부터 흐름을 좀 이제 받아왔어요. 원형바닥 상승 형식으로 한번 이제 흐름 만들어줬죠. 딱 여기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저점 한번 찍어주고 위로 딱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위로 탁 튀어오른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쭉 계속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은 조정 한번 받아주고 난 다음에 좀 올라갈지 이런 걸 한번 이제 보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상한가가 한번 이제 풀리게 되긴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흐름 한번 봤다가 한번 이제 단타식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재미를 보는 방법도 좀 괜찮겠다. 흐름은 좀 괜찮거든요. 한신기계가.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K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D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격 조정 많이 받아주다가 이제 와서 이제 한번 이제 뛰어 오른 거기 때문에 상승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D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이화공영, 이거는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냥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명박이 석방된다고 해서 대운하를 파는 것도 아닌데. 넘어가고, H세미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큰 흐름을 이제 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인데요. 흑자 전환이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이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제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주요하게 좀 이제 바라봐라. 예, 그래서 저는 굳이 만약에 이 4개 종목 중에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 한신기계하고 KD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지금 유가 자체가 계속 떨어질 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한번 이제 밑으로 꺾였는데, 이 꺾인 게 꺾인 흐름을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인지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인지 그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는데, 어느 한쪽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아예 그냥 지금 막 뭐 철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가스관 주변에 러시아군 빼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러시아가 빼겠습니까? 절대 안 뺍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우크라이나 밥줄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인지를 삼아가지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좀 위협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이제 투자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